안녕하세요. 12월 2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FOMC 여파 지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심화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한 가운데 양호한 미 GDP 결과에 재차 높아진 환율과 금리 부담의 영향으로 오후 들어서 양시장의 낙폭이 심화됐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도 전일보다 확대되었고 개인만이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지수 하단을 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었고 양시장의 상승 종목 비율이 20% 수준으로 그치면서 급격히 악화된 투자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이 촉발한 반도체주 급락이 이어졌고 또 2차 전지주도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지난주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도 FOMC 충격과 트럼프 정책 리스크 등을 반영하면서 코스피가 주간으로 3.62%, 코스닥은 3.6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PC 물가에 물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 회복에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은 12거래일 만입니다. 11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와 10월에 비해서도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원 PC는 전월비에서 0.1% 오르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에 내년 1월에 금리 동결 전망은 91.4%로 유지되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11월 PCE가 예상을 하회한 점에 주목하면서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LPR 동결에 은행주 강세 및 중국의 또 반도체 관련 기술주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 증시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의 부진한 임상시험 결과와 트럼프 관세 위협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PC 가격 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안도해 하락했고 달러는 일본 재무상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따른 엔화 강세 및 PC의 예상 하회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새로운 임시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으면서 우려했던 미 정부 셧다운 사태는 모면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의 보조금을 47억 4,500만 달러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26%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셧다운 우려가 완화된 점 등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국내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도 환율과 수급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PC가 발표가 되는데요. 물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는 당분간 환율과 수급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미국 물가 관련 한번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미국에서 성장 전망도 높아지는데 이제 기대 물가도 그렇게 낮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연말 소비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기업 심리나 대출 수요에 대한 전망들도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견조하게 수요 전망이 유지가 되는데 이 반대편에서는 물가 리스크도 같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그래서 연준도 인하 전망을 좀 빠르게 후퇴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물가 전망이 균형적이라고 할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장기의 적정금리 정도 수준인 중립금리를 감안을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지만 둘 중에서 리스크가 어느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쪽이 생긴다라고 한 때에는 그쪽 목표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금리 결정이 이런 균형적인 상황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12월에는 물가의 상방 가능성 쪽에 더 무게추를 옮겨온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내년 연간 내내 높게 유지가 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이 경기에 부담을 주는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질 때, 이럴 때는 이제 소비 심리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좀 낮아질 때는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가계 소비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지금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지만, 기업 쪽에서는 좀 영향이 관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입 가격 지수가 이제 크게 뛰어오르면서 기업들이 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유가 흐름이 안정적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별로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는 한 2분기 중순 이후부터는 경기 상방 압력을 좀 제한하는 힘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중단이 된다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완만한 속도의 인하를 지속할 만한 이런 환경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성장 전망과 기대 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정책금리 인하 횟수를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물가의 상방 가능성이 약간 더 무게추를 옮겨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동시에 파월 의장은 중립금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 대한 눈높이도 좀 더 높일 필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 확장에 대한 기대가 내년 연간 내내 높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경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가 상승이 가시화가 되게 되면 경기의 상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심스럽고 매우 완만한 금리 인하를 지속할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권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주식투자 전략인데요. 박수현, 강효주, 김승민 의원이 차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1월 아시아시장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 변화로 인해서 시장의 경계심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정책 환경, 기업이익 트렌드 등을 감안해서 국가별 투자 선호도는 일본, 인도, 중국 순으로 제시를 합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로 인해서 이 기저효과를 조금 상쇄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월, 2월 경제 지표는 합산으로 3월에 공개를 합니다. 3월 양회 이전까지는 정치회의도 딱히 없기 때문에 1월에는 시장이 집중할 만한 지표 발표 이벤트나 사실 정치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 춘절이 과거보다 이른 1월 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구한 신정책 효과와 더불어서 춘절 소비 규모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회에서 재정정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선택지인 고배당이나 중국 기업, 중국에서 이제 중터고라고 부르는데요. 국유 기업들 그리고 저가 소비 카테고리가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알파 아이디어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첨단 기술 확보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IT 텍 카테고리 안에 반도체, AI, 로봇, 자율주행이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어서 일본, 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담당 강효주입니다. 12월 달에 일본 증시는 변동성이 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우상향을 보이는 횡보름을 보였는데요. 1월에도 비슷한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가장 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들의 결과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횡보 흐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BOJ입니다. 12월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되었는데 이 요인이 일본의 임금 인상과 그리고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월에 20일 날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고 1월 BOJ는 23일과 24일에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먼저 확인하고 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1월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일본의 경기상 엔화의 급격한 약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의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임금 인상이 조기에
금리 인상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변동성을 계속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벤트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입니다. 여기서 노동력 부족 현상의 가장 핵심이었던 소득공제 최저 한도인 103만 엔을 상향 조정하냐 안 하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향이 조정되는 것은 확정인데 문제는 이 상향 조정 폭에 대해서 정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1월 달에 완전하게 법안으로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시장 관심은 결국에는 밸류업 수혜인 고배당, 방위비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방산,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테마인 DX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체적인 시장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횡보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증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도 중국과 비슷하게 1월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서 최근에 있을 이벤트를 설명드리자면 2025년 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높은 기저로 인한 CPI 하락 가능성과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조 변화로 미국과 인도 금리 차가 급격히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고 마지막으로는 온건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신규 중앙은행 총재 임명입니다. 1월에는 인도 증시 반등 트리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취임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으로 순환매 장세를 보이면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인도 경제 하방 압력이 컸던 점을 고려를 하면 기업 실적이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12월 들어서 센섹스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EPS가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변동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아시아 주식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다가올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 변화로 경계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정책 환경이라든지 기업 이익 트렌드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시아 국가별 투자 선호도는 일본, 인도, 중국 순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가별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그린스틸 전환 동향과 함께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 배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틸 전환 동향입니다. 지난주에는 리오틴토, BHP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전기 제철로 시범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본격화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전기 제철로 시범 공장 구축 발표는 BMW나 벤츠와 같은 주요 수요 기업들의 그린스틸 요구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는데요. 향후 그린스틸 시장은 2030년까지 7,667억 달러 규모로 급상승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향 수출 처방제의 톤당 프리미엄이 150에서 250유로까지 형성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EU CBAM 등 규제 강화로 인해 그린스틸 전환 지원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철강 기업들에게 그린 전환이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서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 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3개년 내에 석탄 매출 비중 50%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석탄 관련 자초자산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게 자본시장에 강력한 탈석탄 시그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탄소 집약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새로운 장기 시장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철강 산업의 경우 그린스틸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한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의 탄소 리스크를 더욱 면밀히 평가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을 환기하는 이벤트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린스틸 전환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광산 기업의 리오틴토와 BH가 최대 규모의 전기 제철로 시범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천연가스를 사용 후에 수소 기반 환원으로 전환해서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로 그린스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주요 수요 기업들의 그린스틸 전환 요구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린스틸 시장은 표준화된 정의와 인증 체계가 미비합니다. 반면에 리스폰서블 스틸과 EU CBAM 중심으로 해서 그린스틸에 대한 시장 규격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가격 프리미엄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틸 전환 요구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SBS와 넷플릭스의 파트너십 체결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최용현 의원입니다. 네, 지금 SBS가 12월 20일 날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SBS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SBS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SBS와 넷플릭스 계약을 통해서 얼마의 금액이 창출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공시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간으로 한 6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BS가 웨이브 통해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 통해서 발생시키는 게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한 그 사이 정도에서 SBS가 넷플릭스한테 수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SBS는 그동안 전통 사업자로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정상화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OTT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랑 SBS랑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티빙과 웨이브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티빙과 웨이브의 기존 가입자 수를 다 가져오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SBS가 넷플릭스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일부 가입자들은 넷플릭스로 이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넷플릭스에게만 조금 긍정적인 이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SBS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사에게 기대를 했던 리쿰률 개선 가능성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BS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12월 20일 날 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계약 금액은 공시하지 않았지만 계략 한 6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SBS 주가는 그동안 전통 사업자로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서 협상력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정상화 근거는 충분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컨텐츠사들의 그런 경쟁은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최용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